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에너지 경제 두 번째 편 탈원전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원자력 이야기도 나눴더군요.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해서 원자력 발전 수출을 하겠답니다. 자, 국내에서는 탈원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겠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나쁜 거라면 외국에 수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괜찮은 거라면 국내에서 쓰는 것도 당연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원자력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전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입니다.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8.02펜스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1펜스가 15원 정도 되니까 12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킬로와트당. OECD 평균이 16.45펜스니까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좋아진 데에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서 주황색 선이 전기 가격이고 검은색 선이 물가지수, 또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황색 선, 즉 전기 가격은 1970년대 초에 킬로와트당 10원 미만이던 것이 중반부터 급격히 올라서 1980년에 킬로와트당 69.9원, 거의 70원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8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막대 그래프, 즉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가격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원자력을 많이 쓸수록 전기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그런 굉장히 공이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일반 물가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1980년대 초에 일반 물가 지수가 35.2였다가 2005년에 111.7이 됐습니다. 그 25년 동안에 일반 물가는 217%가 올랐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에 69.9, 70에서 78.4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 10%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일반 물가는 217%가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0% 정도만 올랐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이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자,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2017년에 24기였던 원전을 중간중간에 줄여서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판도라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원자력은 위험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봐도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요, 원자력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테라와트아워당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이게 참 자꾸 이 단위들이 나와서 참 이게 좀 난감한데요. 킬로와트, 메가와트, 테라와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1테라와트라고 하는 것은 1조 와트입니다. 1킬로와트는 1000와트고 1메가와트는 100만 와트, 1테라와트는 1조 와트거든요. 아무튼 1조 와트의 발전을 하는 동안에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에너지는 바로 석탄입니다. 1테라와트아워당 24.6명이 사망을 했어요. 석탄 때문에 사망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화재, 가스 중독, 매연, 그것으로 인한 폐병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석탄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석유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18.4명을 사망을 시키고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작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1테라와트당 2.8, 장작 같은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작 같은 게 바이오매스거든요. 그게 4.6명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태양광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1테라와트당 0.02명이니까 석탄의 1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원자력도 한번 보세요. 원자력도 0.07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사망자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오히려 원자력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거예요. 탈탄소 시대, 탄소 중립 시대 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탈탄소를 한다고 하면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인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풍력,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늘릴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2016년 현재 7%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토와 바다 곳곳에 태양 전지판이 가서 널려 있고 풍력 발전기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풍력 발전기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멀리서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생활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첫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전기요금의 상승이죠.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용은 원자력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지난 몇 년간은 한전이 그 비용을 다 떠안으면서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당장은 오르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서 전기요금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높아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둘째는 그것만큼 또 위험한 일이 있어요. 전기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대규모 블랙아웃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전기가 급격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러면 전체 이 그리드, 전체 이 전기망이 다 다운이 될 수가 있답니다.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뭐 그게 무슨 이 주파수가 바뀌어서 뭐 그렇대나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그런데 원자력은 가동과 멈추는 것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가동하고 수요가 없으면 발전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자력 같은 것은.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바람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또 없는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햇빛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기가 남고 어떤 때는 또 전기가 모자라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블랙아웃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작년 9월에 국민의힘당의 윤영석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블랙아웃의 위험이 있었던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날 2018년에는 하루가 있었고요. 2019년에는 이틀이 있었고 2020년에는 8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만 돼도 큰일인 거예요. 반도체 공장 같은 거는 하루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병원 응급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루만 블랙아웃이 돼도 큰일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8일이나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때는 블랙아웃 위험이 0입니다. 신재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런 위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남을 때 있잖아요. 그 남을 때 그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또 풍력 발전, 전기,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발전을 해가지고 그때 생긴 그 전기를 또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망에다 올리지 않고. 그러자면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과 공급 때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MIT 재료공학과의 치안 교수라고 하는 사람과 몇 명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자,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그것을 배터리로 보완을 하려면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로 돼야 생산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 답은 킬로와트 아워당 10 내지 20달러예요. 킬로와트당 10 내지 20달러 정도로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이 풍력, 태양광 같은 것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2020년 현재 실제 배터리 가격은 137달러입니다. 필요한 가격은 10 내지 20달러거든요. 근데 실제 배터리 가격은 137달러예요. 신재생 발전 보조용으로 쓰기에는 현재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의 발전은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늘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도 탈원전을 진작부터 했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이 그리드, 전력망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독일 안에서 전기가 남으면 다른 데를 수출하고 독일 안에서 부족하면 프랑스 같은 데서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력망을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남을 때 수출하고 모자랄 때 수입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나라도 없어요.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게 되겠습니까? 또 중국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중국이 언제라도 그 목을 조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드 배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그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넓은 바다, 몇백 킬로나 되는 그 바다를 전깃줄로 다 건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확장 속도를 고려해 보면요, 한국이 뭐 원전의 안전 문제 때문에 원자력을 포기한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 지도는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지도에서 파란색 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이거는 증가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감소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자, 보세요. 2016, 17, 18, 19. 중국은 가장 파란색이 짙죠. 파란색이 가장 짙은 나라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일본 역시 파란색이 상당히 짙죠.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조그만 한국만 빨간색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한국만 탈원전을 한다? 그런데 옆 나라들을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옆 나라들은 다 원자력을 하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걸로 예상이 돼요. 2019년 현재 중국이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 용량이 250기가와트인데요. 나머지 모든 나라의 계획을 다 합치면, 즉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계획을 합치면 230기가와트예요. 근데 중국 하나만 25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원전 용량은 얼마나 되냐고요? 2019년 현재 23.2기가와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 또 앞으로 계속 이 세워질 원자력 발전소까지 합치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원전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크게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중국의 원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해안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우리 서해잖아요. 서해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산동성 앞바다에다가 물에 떠다니는 부유식 원전을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배예요. 바다에 떠 있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거 뭐 완전히 한국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중국의 황사가 한국으로 불어오듯이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요, 그 방사능 물질 한국으로 다 날아오게 돼 있어요. 바닷물을 통해서도 흘러오겠죠, 사고가 난다면. 그러니까 정말 무슨 원전 사고 이것을 걱정해서 우리만 탈원전을 한다? 정말 난센스예요. 중국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해질 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지죠. 그 공포스러운 이미지, 원자탄, 방사능, 뭐 듣기만 해도 다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극복할 대상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죠. 근데 그 공포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또 고층 빌딩에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원자력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면 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공포에 굴복하면 높은 전기요금과 블랙아웃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원자력의 공포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